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그 정치적 발언의 행태를 보면 이분이 과거 검찰에서 수사를 이렇게 했구나 짐작이 합니다. 본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일종의 망신주기, 모욕주기 방식의 발언을 통해서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전혀 아주 나쁜 형태, 별건 수사나 모욕주기 수사가 검찰의 반인권적 행태의 대표적인 건데 이러한 방식을 했겠구나라는 짐작을 하게 해줍니다. 최근 들어 정치권에 들어왔으면 좀 더 정치적 신인으로 좋은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본질과 관련 없는 망신주기나 모욕주기 방식을 통한 나쁜 관행을 정치권에 오염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신이면 좀 정치 깨끗하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비대위원장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해병대 최상병 사망과 관련된 수사 외압의 의혹이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 의혹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김계한 해병사령관과 최상병 실종 이후 최소 7차례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첫 통화는 실종 3시간 뒤에 있었고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아침에도 통화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당시 국회에 출석해서 최상병 사건 관련 전혀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것이죠. 거짓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한 것입니다. 군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군 검찰은 임 전 비서관에게 이 통화 내역을 제대로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부실 수사죠. 군 검찰은 박정원 전 수사단장 재판에 김기한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임 전 비서관 이름을 모두 지워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수사 기록을 은폐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개입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났음에도 군 검찰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의혹을 덮기 위해서 박 전 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합니다. 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임 전 비서관과 김기한 사령관이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유가족의 절규를 무참히 짓밟은 것입니다. 특히 군사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 안보실 임 전 비서관의 이름을 지어서 제출한 것도 은폐의 시도죠. 이래서야 누가 군검찰을 믿겠습니까? 결국 군검찰도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은 그럼 더 큰 권력이 뒤에서 작용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더 큰 권력이 누굴까요? 이 더 큰 권력을 밝히는 방법은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의장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여당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회법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정치적 협상이 있지만 정치적 협상 이전에 법이 우선입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국회법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곳 이상 금융기관의 다중채무자가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막 450만 명입니다. 앞전 분기보다 2만 명이 늘어나 역대 최대인데요. 전체 가계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2.7%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 대출액도 1억 2,600여만 원이 달해서 빚을 돌려막기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70% 안팎이면 소비여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다중채무자 중에서 DSR이 58.4%가 달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거의 60%를 빚 갚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체 비율도 최고치를 경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중채무자 평균 연체율이 작년 3분기 말 기준 1.5%로 수정되는데 이 역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중채무자 중 DSR이 70%를 넘는 비중도 26.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저소득 또는 저신용 상태인 취약차주는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6.5%에 이르는데 이들에게는 1금융권은 그림의 떡입니다.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심지어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금리에 빚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개인회생, 법인 파산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리스크입니다.
정부는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10월 법 시행만 기다리다가는 금융위기 및 장기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당분간 가계부채와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법 시행 이전에도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에 보다 명확한 지침을 내려서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제도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